배경에서 91년 5월이랑 4월, 5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 목숨으로 한 거였잖아요. 목숨을 던져서 그때를 아실 거예요.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사망한 성균관대생 김규정 씨까지 그해 봄 11명의 젊은이가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김지아가 막 말을 하였죠. 죽음의 고판을 걷어치우라고 했던 때 막 그 시절인데요. 그 노태우 정권 말기잖아요. 88년 올림픽 해야 되니까 눈치 보죠. 올림픽. 87년, 8년에는 올림픽뿐 아니라 이제 유월항쟁을 겪었기 때문에 노태우도 눈치를 봤죠. 그러나 90년, 91년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게 없어지면서 발톱을 다 드러내고 마음껏 공안 정국으로 치닫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과 젊은이들의 한거가 또 다시 한번 80년대에 이어서 91년도가 특징적으로 그렇게 벌어지잖아요. 91년 4월에 그 26일이었나요? 명지대생 강경대 열사가 청년이 맞아 그 백골단 몽둥이에 맞아 죽잖아요.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 전경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숨졌습니다. 그것이 첫 도화선이 되고 그럼으로써 또 거리가 다시 한번 뜨거워졌습니다. 분노로. 저희가 가는 곳은 지금 중해공원 소위 그 운암대첩의 현장인데요. 뭐 어디 역사에도 없어요. 뭐 명량대첩도 아니고 한산대첩도 아니고 운암대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광주 사회의 어떤 역량과 낭만성을 표상하는 이 사건 같아요. 그 당시 젊은이, 그 주역이었던 젊은이들이 이름을 흥것 해서 대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뭐 그럴만도 하다고 봐요. 원래 젊은이들은 좀 과장도 하고 승리를 또 훨씬 더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잖아요. 의기양양 어깨뽕도 좀 들어가고 해줘야. 그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장면을. 또 광주사회에 자부심도 들어있습니다. 왜냐면은 91년 그때 이제 강경대 열사가 죽고 이랬을 때 그런 젊은 사람들이 사회적 타살을 억울한 타살을 겪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데 노제를 치르고 장지로 가는 거기 핵심 공간이 우리 광주였잖아요. 광주 금남로에 와서 노제를 치르고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뜨거운 위로와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종가 같은 거죠. 그 5.18을 겪은 광주에 뜨거운 위로를 겪고 나서야 망월동으로 가서 영면을 합니다. 그 코스가 그러면 서울에서 운구 행렬이 오면 쭉 내려와서 서광주에서 진입을 하죠. 시내로 들어와야 광주 시민들의 위로를 받으려면 서광주에서 시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들어와서 다시 이제 거기에서 서방사거리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망월동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한 과정이 이한열 열사도 그러하였고, 이한열 열사는 이제 광주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오고, 그리고 이후에도 세월호, 백남기 농민운동가 백남기 선생님 등등 모두 그런 식의 광주의 위로를 받고 또 이렇게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이 절차를 광주 시민들은 또 아주 뜨겁게 많은 인파가 더 메워가지고 그걸 다 해주셨잖아요. 강경대 열사가 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시민들이 다 가득 채우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강경대 열사의 노제는 서울에서 치르고 나서 광주로 내려온 때가 5.18 때였습니다. 91년 5월 18일. 5월 18일 이렇게 내려오고 그 전에 강경대 열사가 내려오기 전에 또 하나의 어떤 뭐 그러니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죽음으로 또 강경대 열사를 화답한 사람이 있었죠. 박승희. 네네. 4월 26일에 강경대 씨가 쓰러지고 그로부터 3일 후인 91년 4월 29일에 전남대에서 집회 때 그 뭐죠? 박승희 식품영양학과 2학년 박승희 씨가 학생이 분신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 전대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게 되죠. 그때 그 박승희 열사가 유서를 썼던 것 중에가 그거였잖아요. 강경대 열사의 죽음에 우리 모두가 헛되이하지 않게 이만하고가 다 같이 일어나서 노태우 정권을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동시대 친구의 죽음을 그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월 18일 강경대 열사의 운구 행렬이 이렇게 서광주로 해서 오고 있을 때 박승희 학생은 아직 전대병원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그러던 판국에 두 학생이 한 사람은 죽고 우리 또 광주 전남대생인 우리 학우는 또 한 명은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이 91년 5.18 추모제와 그 강경대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행렬은 어마무시했겠지요. 어마무시했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현장에 대한 이제 배경 설명인데요. 그래서 5월 18일 날 강경대가 온다고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운암동에 가서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IC 근처로, 나들목 근처로. 근데 맞이하려는 측면도 있고, 하나는 이미 다 서로들 적진의 동태를 알잖아요. 시내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가서 지키러 갑니다. 길목을. 학생 시민들은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는 경찰에 맞서서 밤까지 시위를 계속했으며 대학생들, 광주의 시민들, 대학생들이 지키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서광주 나들목에서 전경 병력과 젊은이들의 대치로 5월 19일이 꽉 막혀 있습니다. 5월 18일 밤에 도착한 운구 행렬이 시내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경찰들에게 막혀가지고 그 채로 5월 19일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들의 요구는 뭐겠어요? 시내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망월동으로 가. 네, 나들목을 막고 그냥 가라. 왜겠습니까? 이 시내로 이 운구 행렬이 들어가면 지금 시내에서 5.18 추모 기간에 화가 나 있는, 경대는 죽고 승희는 누워있는 이 판국에 화가 난 시민들이 정말 불이 나겠지요. 항상 공안 당국은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의 힘이 커지고 전염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가라 하는데 우리는 안 간다. 그래서 시민들 만나러 가겠다. 이랬지만 대치가 너무 길어지니까 결국은 그때 장례위원장이 문익환 목사였고, 근데 문익환 목사는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대치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냥 망월동 갑시다. 그냥 이제 이 정도 했으면 광주 시민들이 충분히 우리를 환영해 주신 거니까 우리는 망월동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광주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안 된다. 광주까지 와가지고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어떻게 금남로에 가서 시민들을 안 만난단 말이냐. 그래서 문익환 목사는 그냥 패스하고 망월동으로 가자고 했으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대로 우리가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통과를 시키죠? 이 고속도로를 싹 서광주에서 시내로 나오는 데를 다 막고 있는데 어떻게 통과를 시켰을까? 우리의 사람들이 그냥 없는 길도 만들어서, 말 그대로 없는 길을 만들어서 버스를 옮겨버리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것을 그래서 일단 이제 현장에 가서 보실 거예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없는 길을 만들어서, 그래 우리가 옮겨줄게, 없으면 뭐 그냥 길 만들어서 뭐 해주지, 시내로 보내주지 해가지고 진짜 없는 길을 만들어서 버스를 들어 옮겨서 광주 시내 금남로로 차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노제를 지르고 이렇게 망월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 현장을 먼저 가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처음 들어보셨는가 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운암대첩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도깨비같이 진짜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낭만적이구나.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장례행렬이 이제 서울로 가요. 근데 서울의 서울역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 이런 데서 노제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서울시 경찰들이 다 막았어요. 그냥 서울 시내 들어오지 말고, 그러면은 이제 일이 너무 커지니까 들어오지 말고 그냥 마석 모란공원으로 바로 가버려. 가지고 다 막았었는데, 이 서울 시민들이 그렇게는 안 되지 해가지고 뭐 산을 다 뚫어가지고 뭐 버스를 들어 올려버린 뭐 이런 거하고 비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겪은 게 주역은 대학생들이지만은 시민들이 사실 많이 도와준 거예요. 운암동 일대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운암동 일대 지금 뭐 벽산 블루밍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지만 운암 주공 아파트들이 있고, 또 그 당시에는 문해회관이 신축공사 이제 막 해가지고 막 건물은 완성되고 이제 뭐 우회장 공사들, 계단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계단들도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였지요. 근데 그런 데까지 모두 학생들이 다 아까 말한 우리 사수대들이 다 진을 치고 있었지요.
91년이면 어떻겠어요? 전대, 조대, 뭐 녹두대, 5월대들의 전성기들입니다. 아까 그 87년 국면에서 조직되었던 사수대들이 이제 가장 잘 굴러가던 때였죠. 가장 잘 훈련된 전투 조직으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기를 문해관 일대를 다 진을 치고 서광주 나들목에서 다 또 진을 치고 시내로 거기를 만약에 뚫으면은 경찰이 그 다음도 막을 것 같아서 뭐 우남 사거리 뭐 인대까지 다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진을 치는 학생들에게 주변 주공아파트 주민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주먹밥을 해주고, 네, 빵집에서는 빵을 내놓고, 그리고 지나가던 택시 기사들은 대학생들이 운암동에 간다고 하면 지금 강경대 열사를 맞이하러 운암동에 간다 이러니까 택시비도 받지 않고, 네. 그래서 대치를 5월 19일 내내 그 웅부차와 경찰이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화염병도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화염병을 만들어야겠다고 편말을 써서 화염병을 만들려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편말 들고 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택시기사들이 내려서 자기 차에서 기름 빼서 뽁뽁이로 기름 빼서 주고, 이런 일들을 벌어졌던 것이죠. 어떤 게 연상이 됩니까? 이런 그 당시 그렇죠. 91년 5월 19일에 운암동 그 이야기를, 이 증언들을 들어보면 마치 5.18 같아요. 네네네. 5월 18일, 5.18 시민들의 역할들, 그리고 협조, 이런 게 딱 5.18의 약간 유사체험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람들,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91년 운암대첩은 어릴 때 말로만 들었던 5.18을 내가 이런 거였겠구나 라고 나름 몸으로 체험한 공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주먹밥도 진화했죠. 막 훨씬 더 뭐 깨소금부터 시작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들어갔대요. 뭐 그래서 80년 광주 전역, 그리고 91년 운암동, 이 두 개를 유사체험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공간은 아주 작아요. 이따 이제 가셔서 보시면. 어젯밤 10시쯤 서울을 출발한 강군 장례 행렬은 오늘 새벽 4시 15분 광주 진입로인 호남고속도로 서광주 인터체인지에 도착했지만 경찰의 저지를 받았습니다. 도청 앞에서 노제를 지내겠다는 장례위원회 측의 주장과 강군의 장지인 광주시 망월동 5.18 묘역으로 바로 가라는 경찰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서, 예, 그 운암동 여기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일대 마비가 됐죠. 교통이 고속도로가 마비가 되고, 뒤에 있는 버스들은 다 장례 버스들이고, 그러면 여기 고가도로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가득 차 있네요. 계속 대치하다 보니까 장례 행렬과 지키려는 광주 시민들과 학생들과 긴 시간 대치하면 뭐 하겠어요? 전경들하고 같이 놀기도 해요. 어떤 영상에서는 이제 하도 기다림에 지쳐서 서로 대치하다 보니까 뭐 야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야구도 하고. 그러다가 이 대치하던 국면이 5월 19일 오후가 되면서 깨지게 됩니다. 오늘 새벽 전남 광주에 도착한 강경대군 장례 행렬이 노제 문제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분신 자살을 기도했던 박승희 양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박승희 열사가 사망했다라는 이제 비보가 날아와요. 날아오니까 학생들이 더 이상 이제 터져버린 거죠. 터져버려서 그 사거리와 문해관 뒤편 언덕과 그리고 이 고속도로 장례 버스를 지키고 있던 그 학생들이 대치 국면을 깨고 다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피해를 많이 본 데는 거기라고 해요. 문해관 공사장. 공사장에 있는 물건들은 다 무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공사하려고 놔둔 뭐 타일 같은 거 다 던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너무 분노했기 때문에, 박승희가 죽었다 해서 이제 너무 분노했기 때문에 전경들하고 전력이 비교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뉴스에도 나와요. 뉴스에도 뭐 문해관 공사 뭐 준공 차질이 불가피. 뭐. 그때 뉴스 제가 이거 보면은 재밌더라고요. 뭐 다 그 피해만 주로 언급을 해요. 명지대학교 버스가 작살이 났네요. 예. 그 사진은 명지대 버스가 작살이 났죠. 나중에 학생들이
우리 옹구버스는 따로 있잖아요. 자그마하게 시신이 타고 있는 옹구버스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 나머지 장례 행렬 버스만 남으니까 이제 화가 나서 그걸 발견한 전경들이 다 깨버린 거예요. 화가 나서 옹구버스가 사라졌으니까 아, 옹구버스는 사라지고 그게 이제 금남로로 가고 있었고. 옹구버스는 더 작은 거였어요? 네네. 시신. 그러니까 홧김에 거기에다가 다. 어쩐지 들어 올린다는 것은 네, 그 들어올린 그 버스를 어떻게 탈출시켰나 이제 거기를 이따가 확인하시면 되고요. 들어서? 그 광주 시민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지요. 들어서. 들어서? 네. 들어가지고 가드레일 뽑고 고속도로에 길을 내버린 거죠. 가드레일을 뽑고 배수로 단차가 있잖아요. 흙으로 메워 해가지고 메우고 배수로 메우고 나무 뽑아 해서 뽑고 그래가지고 버스가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중해공원을 통해서 탈출을 시켰다는 거죠. 시내로. 네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각도에 따라서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일사불란하게 제가 그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그 이제 장례 행렬의 그 강경대 열사 장례 서울에서 온 장례 행렬은 점잖게 이쯤에 있으면 됐으니까 이제 망월동으로 갑시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러고 있고 광주 학생들과 시민들은 안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사투리 어떻게 흉내낼까요? 아 그러면서 뭐 우리가 내줄게라 하면서 막 하더니 감쪽같이 들어올려 하면서 길 내면 되지 해서 메우고 전나무 뽑고 하는데 그 과정 동안 이제 서로 일사불란하게 막 둘러서서 경찰들 저쪽에 있는 경찰들 눈에 안 보이게 서로 막 막아서고 인해 장비하고. 네네네 인해 장비. 그래서 완전히 어수선하게 만들어서 그 사이에 감쪽같이 길을 내고 탈출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페퍼포그가 막 최루탄을 쐈기 때문에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정말 안 보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 난리가 가라앉은 다음에 봤더니 경찰들이 없네. 그래서 버스가 없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상부의 보고가 그렇게 갔답니다. 그냥 이 난리 판국에 그냥 지나갔나 보다. 그래서 망월동 바로 갔습니다. 라고 보고가 들어가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시내로 한참 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막 따라 달리면서 간 것이죠. 진짜 대첩이네. 그래서 이게 나는 생각할 때 다른 도시라면 이러한 무대뽀가 가능했을까? 아닐 것 같죠. 광주 우리 전라도에서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낭만적인 승리의 과정도 있었지만 또 하나 그 과정을 옆에서 시민들이 다 뒷받침을 해줬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학번들이면 어떻겠습니까? 80년대 후반과 91, 90, 91학번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 30쯤에 와가지고 정착했을 때 만난 선배들 일로 선배들 주로 다 그 연배들이거든요. 물어보면 그 당시에 운암동에 없었던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운암동에 다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운암동 9.1년에 그게 나한테는 5.18과 같은 말로만 듣던 5.18의 유사 체험이었다. 그게 내 이후에 내 인생을 좌우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대학생들의 그 공로를 높이 사더라도 데모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르신들이 우리를 진짜 좋게 보는지를 잘 몰랐다. 그런데 운암동에서 정말로 이렇게 주먹밥을 손에 쥐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젓가락으로 먹고 있는데. 이제 80년하고는 달라야죠. 아니 그러니까 네네. 젓가락으로 먹고 있어. 주먹밥이 아니라. 여기는 아마 장례 행렬이기 때문에 제공받은 것일 겁니다. 장례 측에서. 네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학생들만이 거기에서 새롭게 태어난 게 아니라 저는 시민들도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80년은 너무 무서웠잖아요. 그때는 저라도 사실은 무서워서 못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채의식이 있었다면 91년에 다시 그때는 나올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학생들을 도와주면서 풀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사람들에게 감흥을 줬던 사건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주 수세투쟁 같은 경우는 비석이라도 있어서 알 수 있지만 운암대첩의 경우는 가서 뭐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지금 다 거짓말 치는 것인지도 모르죠. 사진이 있네요. 사진이.
곳은 중해공원이라고요. 중해공원이 1981년도에 어떤 공원이 또 하나 생기면서 그 부지가 넓어집니다. 무슨 공원이죠? 81년도에 생긴 게? 어린이대공원. 예. 어린이대공원은 장관이가 만들어준 거예요. 어린이대공원 계획은 1980년 8월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5.18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이 바로 어린이대공원이에요. 광주 달래주려고 여러 개의 회유 공간을 만드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이대공원. 근데 당시에 저는 어린이였기 때문에 개장하는 날 왔는데 전투기가 있어요. 공군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건 좀 아이러니하죠? 반란군 세력에 의해서 짓밟힌 광주인데 어린이들 오는 어린이대공원에 전투기 탱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사진 찍은 기억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거기가 같이 있는 종해공원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운암 대첩의 현장은 이제까지 세계 답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첫 발걸음입니다. 누가 이런 데로 와보겠습니까? 답사하는데. 근데 오늘 좀 영상이 좀 틀어지면 당시에 시대 상황이 나왔던 지역 방송의 뉴스를 좀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당시를 다 겪으신 분들이라서 아실 거예요. 그 격정적이던 시간대별로 전해지던 지금 운암동 예. 뉴스 링크 보냈어요. 카톡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광주 MBC, 광주 KBS에서 지금 운암동이 틀렸습니다. 시내로 지금 강경대 열사의 응급형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광주 시민들이 다 금남로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10만 명 모였어요. 그 밤에 이제 오후에서 밤으로 이제 이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피스톨은 바로 박승희 열사였어요. 박승희 열사 그때 돌아가셔가지고 여기서 내리면 되는데. 피가 튀었죠. 여기서 내릴까요? 보면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서울에서 온 온구버스와 장례 지원 차량들이 이쪽에 다 있었고 그리고 저기 시내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부분에 지원차들이 많고 그리고 이쪽으로 아예 너네는 망월동으로 가라고 거기만 튀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쪽이 다 대치 국면으로 직진 오는 데는 튀어놓고 신호를 빠진 데를 막았다. 망월동으로 그냥 가게끔 여기는 막고 여기는 네네 이쪽 시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버스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쪽이라고 추정이 돼요. 이쪽에 가드레일을 꽂고 계수로가 이렇게 단차가 있잖아요. 버스가 걸리면 단차가 있어서 그 사이에 쪽으로 다 메우고 이렇게 정확한 지점을 모두가 찍지 못하려고요. 너무 가득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저기 휘어지는 지점에서 이쯤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수로를 막고 그리고 나무들을 뽑고 수시간에 달려들어서 나무를 뽑고 그래서 버스를 밑으로 내린 거죠. 내려가지고 뒷발에서 내보냈는데요. 거기 돌계단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좀 시끄러우니까. 뭐 낼 수 있겠다요. 이렇게 버스가 몇 인승이나 됐을까요? 사진을 보시면 강내 지원 버스들은 일반 버스들인데 운행 네. 차량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나중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걸 듣고 먼저 그 전화 온 분이 나 운암대첩을 이야기해 주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방송에서 처음 들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만큼 큰 경험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가치 평가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저기겠죠. 이게 없었다고 봅시다. 제가 볼 때 저쪽은 아닌 것 같고 이쪽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경찰하고 너무 가까운데. 근데 막 그 사람들이 몰려 서 있고 정말 정신없었대요. 그리고 막 이내 장벽 치고 뉴스도 보시면 제가 링크해드린 뉴스 보면 페퍼포그가 막 이렇게 막 쏘고 다녀요. 치고. 그래서 안개가 그런. 걔들이 도와줬네. 그렇죠, 도와준 거죠. 그래서 생각컨대 아무튼 여기 아니면 이 도로 저편인 건데 이 고가도로에서 이 편 아니면 저편이에요. 근데 그 당시 도로 지도를 모르겠어요. 보면은 이제 일 텐데
아무튼 여기 아니면 저기라고 보십시다.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편 아니면 저 편인데 저한테 증언해 주신 분은 이쪽이라고 했어요. 본인도 이제 너무 구조상. 복잡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형들이 이게 바뀌어 버리니까 본인도 정확하게 듣지 못하지만 여기다라고 하셨거든요. 증언해 주신 분도. 그때 이제 학생의 간부로 배달 막 지원하시고 할 때. 근데 이쪽에서 아무튼 뭐 여기든 저기든 그 이 일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메우고 버스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가 한마디로 오남동에서 최전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후방들도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버스를 계속 시내까지 내보내야 되니까 시민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도 저쪽에도 막고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제 학생들이 그 버스를 호위하면서 달려 나간 거지요. 아마 근데 뭐 앞에서 이 막고 길이겠죠. 있으면 어떻게 이 비켜가? 길을 그러니까 이 길 저 길도 막을까 봐서 학생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미리. 싹 다. 그리고 경찰들은 저쪽을 중심으로 설마 버스가 딴 길로 입구만. 가겠나 싶어서 저기만 열심히 막았는데 뚫려본 거야. 여기를 뚫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 보고에도 너무 당황해서 버스가 그냥 망월동으로 갔나 봅니다라고 초기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서 학생과 시민 등 3만여 명이 웅구행렬 부근으로 몰려들면서 경찰의 저지선이 뚫리자 웅구행렬은 밤 7시 50분쯤 광주시 동운동과 공영터미널을 거쳐서 전남 도청에서 노제를 지내려고 하고 있지만 경찰이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도청 진입을 막고 있어서 이 시간 현재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